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건축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큰데요. 오늘은 이제 연도별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건축비 상승 실적을 분석해보고 단지 규모별 건축비 실적, 또 입지에 따른 건축비가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엑셀로 제가 이렇게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엑셀로 데이터 조사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7년도서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17년도에 입찰 공고 난 사업장, 18년도에 입찰 공고를 한 곳, 이렇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가장 많이 이제 입찰 공고를 했고요.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현재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 구역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17년도서부터 24년까지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한 구역들 기준이고, 서울시 정비사업정보 몽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 공고서를 살펴본 것이고, 추적이 어려운 것은 추가적으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참조를 하였고요.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니라 입찰 공고 금액 기준으로 한 조사를 했고요. 추적 가능한 총 59개 단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로 시공건축비,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였는지를 살펴보면요. 17년도에는 평균적으로 평당 490만원이었는데 24년도 현재는 평균 평당 858만원입니다. 2020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년도에는 평당 506만원이었는데 24년 현재는 858만원으로 20년 대비 24년까지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건축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규모별로 평균 건축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단지와 연면적이 작은 2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단지 간의 평균적인 건축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대단지는 평당 582만원, 평균적으로 누적입니다. 누적. 그리고 소단지는 건축 연면적 한 평당 752만원 정도로서 대단지가 소단지에 비해서 평당 건축비가 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 라고 볼만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적이 아니라 특정 연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단지 노량진 1구역과 또 동일한 2023년도에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중국 아파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대단지인 노량진 1구역은 평당 730만원, 소단지인 중국 아파트 재건축은 평당 800만원으로서 대단지가 소단지에 비해서 평당 건축비가 10% 정도 낮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생각할 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별로 땅값이 비싼 지역과 땅값이 저렴한 지역, 입지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입찰 공고를 한 반주 1단지의 1, 2, 4주구와 대조 1 재개발구역 2017년도에 입찰 공고를 했는데요. 반주 1단지는 평당 542만원, 대조 1구역은 평당 430만원으로서 땅값이 비싼 반주 1단지가 그 땅값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보다 평당 건축비가 26%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2019년도 것도 살펴봤는데요. 2019년도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남 3구역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련 1구역에 비해서 평당 595만원 대비 평당 465만원으로 비싼 입지, 땅값이 비싼 입지가 평당 건축비가 28%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도 한남 2구역이 평당 770만원 입찰 공고를 했는데 성북구 정릉골 구역인 이쪽은 평당 740만원으로서 평당 건축비 차이가 4% 정도밖에 차이가 이제 안 났습니다. 아마도 이 정릉골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대가 좀 높고 또 저층 위주로 이제 재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경사도도 좀 심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축비, 건축 원가가 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보인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도를 보면은요. 개포주공 5단지가 건물 한 평당 840만원이고 미아 9-2구역은 한 평당 680만원으로서 땅값이 비싼 입지가 평당 건축비가 약 23%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땅값이 비싼 지역이 이렇게 이 건축비도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하이브랜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급화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평균화를 시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20년도 대비 24년의 평당 건축비는 약 7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 건축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단지는 소단지에 비해서 평당 건축비가 30% 정도 낮은 모습을 전체 평균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평균이 아닌 동일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대단지는 소단지에 비해서 10% 정도 건축비가 좀 낮은 모습, 규모의 경제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땅값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건축비 실적. 반포 1, 2, 4주구 대비 대조 1구역 17년도를 보면 반포 1, 2, 4주구가 26% 건축비가 높았고요. 한남 3구역과 가련 1구역 19년도에 입찰 공고를 했는데 한남 3구역이 28% 건축비가 더 높았고요. 한남 2구역과 정릉골 구역은 22년도인데 여기는 평당 건축비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24년도에 입찰 공고를 한 개포주공 5단지와 미아 9-2구역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5단지가 평당 23% 정도 건축비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지 가치라든가 고급화의 수준, 또 단지 규모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합리적인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건축비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약을 해보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비가 급등을 하게 되면 비례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성 비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고분양 가격을 책정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가격, 일반 분양 가격 모두. 또 건축비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수주 활동도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변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경쟁 입찰이 점점 이제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제시하는 건축비가 높지 않으면 아예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비가 이렇게 상승, 급등을 하게 되면 얼마나 비례율을 떨어뜨리는지는 이것은 이제 구역별로 그 사업성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상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례율이 얼마나 변동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의 정비사업 건축비 급등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